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에 아랑곳 않고 장 초반이 눌림을 모두 만회하였으나 변동성은 얼마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연휴를 모두 마친 유럽 증시는 미국 지수 선물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오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아시아 세션에서 3,500달러까지 상승했던 골드는 하루 만에 무려 100달러 넘게 하락을 하면서 커다란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수급이 힘으로 만들어진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 자산군들이 움직임도 기존 퀀트 로직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시장이 맥이 무엇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황 스크립트를 빨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좋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아시아 세션 시작 리뷰할게요. 우리 증시는 미국 지수 선물이 급락한 것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갭다운 폭도 작았고요. 개장 전 예상 체결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결국 현물 개장 무렵에는 얼마 하락하지 않은 선물도 다 올라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제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좀 끝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개장 초 외국인들은 현물을 소폭이나마 순매수 출발을 하였고 그게 처음 30분 동안 유지됐어요. 해외 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래도 현물 매도만큼은 따라가 주었는데 최소한 오전장만큼은 현물 매도가 의미 있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은 여전히 베이시스 백워데이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전장에도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약세를 보였고요. 12시 30분 이후 시장이 추가 상승에 실패하면서 지수가 눌릴 때 베이시스는 빠르게 악화되면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백워데이션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차익 매도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500억까지 차익 매도가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데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들어온 약 4천 계약의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분은 오후장에 시장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몽땅 빠져나와 버렸어요. 지난 4월 14일 이후 선물이 327선까지 올라온 다음 지금 7거래일째 횡보 중이거든요. 그런데 먼슬리 옵션 프리미엄은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이번 5월물 옵션이 근월물이 되고 첫 거래를 시작할 때 4월물 옵션은 워낙 프리미엄이 높았지만 5월물 옵션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낮았죠. 그래서 4월 14일 월요일에 시장이 327선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풋옵션 프리미엄은 얼마 죽지 않고 콜옵션 프리미엄만 크게 살아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켓메이커들은 위클리 옵션으로만 해지를 하고 먼슬리 옵션은 7거래일 동안 횡보를 한데도 옵션 프리미엄을 거의 다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따주기 장세를 보일 것 같아요. 갭 하락이 나오면 양봉, 갭 상승이 나오면 음봉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야금야금 갈아내다가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만 집중해서 위클리 옵션 양매도장 만들고 먼슬리 옵션은 웬만해서는 변동성 매도로 이익 내기가 어렵게 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는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 2포인트 하락을 했으니 V코스피 지수에 내재된 옵션 변동성을 생각하면 하락한 축에 들지도 않죠. 근데 실질 변동성은 지금 1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2포인트 하락도 큰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순식간에 2,500억이 매도를 쌓았죠. 다만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인덱스 매도에 국한된 물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매도가 될 물량을 좀 더 좋은 가격에서 정리할까 하다가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 그냥 오후장에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현물은 잘 안 다루지만 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오늘 HD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변압기 주식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엄청나게 세일즈됐는데 오늘 K세론을 쳐맞았어요. 사실 실적 발표 내용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밸류체인 내 상위 종목들이 지금 할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론을 쳐맞은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굉장히 조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영양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아주 탐색이 이루어지는데 모멘텀이 없다 그럼 그냥 현금화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큰 폭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점점 의문이 듭니다.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마켓 메이커들은 여전히 상단 345, 하단 310 이 배리어를 유지 중이에요. 근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빼놨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과한 상승 출발만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레벨업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330선을 넘기긴 했지만 위로는 334 그리고 338 여기에 엄청난 이평 결집 자리가 있어요. 갭 상승이 크면 이 자리에서는 그냥 다 얻어맞을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 상승이 작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상방 돌파 시도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갭이 역방향으로 포지션 잡되, 그러니까 갭 상승 나오면 매도로 잡되, 매도보다는 매수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조금씩 짧게 먹고 챙기는 그런 그 짧은 매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부활절 연휴에 주말까지 껴서 오랜만에 개장을 했는데 현물 기준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강했습니다. 유럽 지수 선물은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눌림을 모두 만회하고 본장 개장 무렵에는 현물 기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개장 후 오히려 30분간은 현물 매도를 얻어맞기도 했죠. 하지만 변동성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방향성 탐색이 이루어지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자 함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전일 대비 플러스 1%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로존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거의 다 완료됐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올랐다라고 하는데 채권 시장은 반응이 없었어요.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는 긍정적 또 일부는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애매한 말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고 변동성은 이미 빠져 있었기 때문에 2.6%만 하락하면서 23.75포인트까지만 밀렸어요. 채권 시장은 단기물이 늘리고 장기물이 반등하는 기존 트레이딩이 되감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수 상승폭에 비하면 채권 시장 움직임은 작았어요. 단순히 채권 변동성이 눌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채권 시장만 보지 않고 통화 시장과 함께 살펴보면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달러가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연달아 반등을 한 것이 오늘 시장이 동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통화 시장 또한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달러가 마지막 오버슈팅을 주고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차익 실현을 맞으며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또한 상품 시장과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어제 골드가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어마어마한 스퀴즈가 났었죠. 어제 골드가 단순히 3,500달러를 갔다 이게 볼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까지는 콜옵션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콜옵션 폭발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골드가 꾸준히 상승해서 유럽 세션 개장 1시간 전 골드는 3,509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단지 이틀 사이에 5% 상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이 골드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감마가 한참 살아있는 상황에서 골드를 유동성이 부족한 아시아 세션 전자거래에서 당기다 보니까 골드 콜옵션이 순식간에 10배가 나버렸어요. 이거 진짜 중국 놈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하여튼 중국인들이 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여하튼 이후에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미국 세션까지만 해도 골드는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고 변동성 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골드는 조금씩 매도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골드 콜옵션을 죽인 정도지 풋옵션이 폭발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자, 또 하나 구리가 간만에 3%대 상승하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했죠. 재미있는 것은 오지달러가 강하게 차익 실현 맞고 또 골드와 실버가 죄다 차익 실현 맞는데도 구리는 강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수급장이라는 거예요. 기존 퀀트 베이스 로직이 죄다 엉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부족하고 트레이더들은 계속 손절매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자 이런 트레이더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욱더 과격한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 골드가 고가에서 저가까지 140달러가 움직였는데 잔존일이 짧은 풋옵션도 옵션 가격이 살벌하게 높지만 잔존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6월물 골드 옵션은 등가 양합이 200포인트가 넘어요. 야, 이건 진짜 미쳤구나 싶은 가격이지만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으니 옵션 프라이싱을 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얼마나 쫄아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반면 기름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미국 세션 들어서 지수가 초강세를 보일 때 기름은 조심스럽게 따라가다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유가가 올랐는데 이거 정말 오랫동안 써먹었던 그런 뉴스죠. 그래서 그때 유가가 오르긴 했어요. 그러나
새벽 2시 이후 전반적인 위험 자산이 밀리기 시작할 때 기름도 상승폭을 반납해요. 그래서 그냥 기름은 패시브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의미 있는 뉴스 플로우는 없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골드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도 아랑곳 않고 전자거래에서 CTA들이 강력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유럽 증시가 사실상 강보합 출발하면서 더욱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현물 기준 사실상 보합권에서 출발하고도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였는데요. 그렇다고 변동성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미국 지수 변동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죽기 시작한 것은 현물이 전일 종가 대비 1.5% 넘게 갭 상승 출발하고도 빠르게 상승하면서였고 그때 변동성 매도 그리고 숏커버 이런 것들이 함께 엮이면서 유럽 증시 마감까지 미국 지수 선물은 사실상 쉬지 않고 상승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 증시 마감 무렵 시장이 상승한 자리를 보면 이번 주의 갭 다운을 모두 채운 것일 뿐 유럽 증시가 더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그냥 미국 증시는 숏커버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 증시 마감 후 미국 지수 선물은 조심스럽게 차익 실현 맞고 눌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30분 동안 하락한 폭이 고점에서 0.5%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눌림이 나오면 오후장은 그냥 변동성을 죽이는 박스장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시 도루묵 하락 이런 거는 솔직히 힘들죠. 자, 그런데 새벽 0시 58분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긴장 상황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서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숏커버를 하게 돼요. 특히 여기서 숏커버가 나온 것은 콜옵션 간마를 터뜨린 상승이었거든요. 월요일에 지수가 오후장에 바닥을 찍고 강한 상승했다 하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옵션 잔존일도 많이 남아있어서 콜 간마가 터질 것까지는 없었어요. 또 유럽 증시 마감 후 시장이 또 건전한 차익 실현성 조정을 겪으면서 오후장에는 팔팔 살아넘치던 옵션을 차분하게 눌러 죽일 것이라고 보고 콜옵션 매도를 가득 쳤던 트레이더들이 이 재무장관 말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상승이 딱 70분 동안만 지속됐어요. 새벽 2시 10분 이번에는 베센트가 중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수는 다시 하락 전환을 했어요. 이번 50분간은 베센트의 첫 발언 이후 상승을 시작한 지점 거기마저 다 깨는 그런 하락이 나오면서 콜옵션 매도를 손절했던 트레이더들 아주 괴롭게 했죠. 재미있는 것은 베센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오피셜이 아니에요. JP모건이 행사장에서 발언한 것인데 비공개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거의 소식이 새나간 것이나 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나 이건 미국도 주가 조작을 대놓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개판 5분 전 시장입니다. 물론 이것을 주가 조작이라 할 수는 없죠. 그만큼 시장이 심도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반응이 나온 것인데 조심할 수밖에 없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숏커버 그리고 인덱스 매수가 동시에 들어온지라 특히 뭘 짚을 것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강한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굳이 몇 가지 보자면 오늘 코인베이스가 하락 추세에서 의미 있는 고개를 들었죠. 또 최근에 가상자산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고개 들고 있고요. 또 오늘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강하게 위로 돈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가상자산이 달러를 대체한 시장이 과연 건전한 시장일까? 이거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또 하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RTX 방산업체죠. 옛날 레이션인데 이게 강력한 하락을 맞았어요. 사실상 올해 상승분은 모두 반납한 것인데 유럽 증시에서도 라인메탈이 지난주부터 살짝 고점 징후가 보이더니 오늘 의미 있는 하락을 했죠. 베센트의 JP모건 행사장 발언으로 시장이 오버슈팅을 했다가 도루묵이 리그를 반복하고 나서는 오후장 또한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을 죽이는 것으로 마감되는데 장마감 후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수 선물이 움직이면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시황을 마무리한 지금 7시 이 수요일이 아시아 세션 시작되고 나서 미국 지수 선물이 초폭등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면서 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골드는 어제의 고점에서 무려 $200가 하락한 이건 말이 안 나오네요. 여하튼 베센트의 발언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이자 일부 언론에서는 베센트의 말이 좀 잘못 전해진 것 같다라는 일종의 해명 기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거 갭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냉정하게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마감한 야간 선물이 2포인트 상승보다는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갭 상승 후 계속 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마켓 메이커들이 345 그리고 아래는 310 이 레인지를 쌓아놓은 상황에서 갭 상승이 뭐 332 2포인트 이상만 나와도 콜 클래스의 상단 배리어를 롤링업 해야 되죠. 그래서 오전장 30분 정도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만약에 갭 상승이 334포인트 이상이다, 그러면 사실상 시가 고가가 전부일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전일 2% 넘게 상승한 것은 월요일이 눌림이 과다했기 때문인 것인데, 그래서 되돌린 것이죠 그냥. 근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또 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수요일 미국 증시 종가까지 유지될지를 봐야 돼요. 근데 종가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시가 고가에 매도를 쳐야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해서 마켓 메이커들이 콜옵션 롤링업이 나오는지 보고 저항 334.60에서 저항 받는다 생각하고 그 구간에서는 일중 매도 관점을 대응하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버나잇은 중립이나 약간 상방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그동안 중화권 증시가 제대로 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한참 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전 10시 30분 이후의 시장 흐름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오전장에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시장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 열어두고자 하는데, 다만 시가가 대부분 강력한 갭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갭 상승이 과하면 얻어맞는다 라고 보고, 과한 상승에는 일중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 지난주까지 비달러 바스켓이 과한 상승했는데, 시장이 만약에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달러 바스켓이 선진 통화 중심으로 눌리게 될지 아니면 원자재 통화 중심으로 눌리게 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선진 통화 중심, 그러니까 유로나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 중심으로 눌리고 오지 달러나 루니가 반등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도 랠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